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이규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4월입니다. 이제 어때요? 신토익까지 가기 전까지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토익 딱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실 때 항상 어때요? 밑줄의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보기 보시면서 어떤 타입의 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어때요? 문제를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동사 형태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비동사 뒤에는 어때요? 실제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동사는 문장에 하나밖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A하고 B는 제거가 바로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C하고 D가 남습니다. 자, 그럼 비동사 뒤에 어때요? 비동사 뒤에 준동사인 ing나 어때요? pp 아니면 투부정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셋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죠. ing가 들어갔을 때와 pp가 들어갔을 때, 투부정사가 들어갔을 때.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때요? 얘는 어때요? 능동형인 거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수동태라고 부르고 얘도 역시나 뭐예요? 능동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때 보기에서 맞췄을 때 pp와 어때요? 투부정사 나온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능동과 수동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동사가 몇 형식 동사예요? 리스폰드가 1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때 respond to죠. 바로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respond to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형이 아닌 뭐가 능동형만이 정답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바로 D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번은 어때요?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반적으로 자동사 있잖아요. 1형식 동사는 일반적인 수동태로는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시면 D번이 맞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아주 달달이 나오고 있는 문제 타입이죠. 수와 관련돼 있는. 물론 얘네들 어때요? 여기에 나온 지금 단어들이 어때요? 명사이냐? 그죠? 그러니까 대명사이냐? 아니면 형용사이냐? 이런 품사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밑줄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오브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오브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때요? 여기에서 끊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명사 자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애가 있다면 무조건 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every는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every는 단독적으로 쓰지 못하고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붙어야지만 쓸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배제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many, much, one이 있죠. 저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명사 이미 끝났고요. 그럼 차이점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냈어야 되는데 근데요, 차이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many, much, one? 아니면 어때? 여기를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이미 결정이 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칠판 좀 깨끗이 지울게요. 보시면 many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복수, much는 불가산, one은 어때요? 단수. 보이십니까? 이미 수에서 구분할 수 있어. 그러면 뒤에 어떤 명사 오는지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제 동사가 여러분한테 가장 큰 힌트를 줄 것 같아요.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렇다면 복수가 왔다는 얘기는 어때요? many는 무조건 정답, much하고 one은 어때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much 같은 경우는 much 오브 다음에 어때요? 뒤에 불가산이 와야 되거든요. 글자가 틀렸네요. 불가산이 와야 되겠고 원이면 어때요? 원이면 어때요? 원 오브 다음에 뭐가 와요? 여기 어때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도 둘 다 동사는 어때요? 무조건 is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포인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여기 이미지를 억실로 빼먹었었는데 보시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one of 복수명사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one of 더 복수명사, much of 더 불가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one of 더 복수명사, much of 더 불가산 명사.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여기 소유격 온 거 보이시죠? 네. 더를 대신해서 뭐가? 소유격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잡아주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뭐예요? 오브 다음에 이렇게 붙었을 때 뭐뭐 중에 뭐뭐라고 해석이 되는 패턴으로 올 때는 반드시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포인트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 맨이 맞고요. 다음 문제 103번 가도록 합니다. 103번 보시면 slowly, later, still, already. 어때요? 부사죠?
ly로 끝나는 그냥 일반 부사형제로 딱 나왔으면 우리가 해석하면서 들어가면 그만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문법적으로 뭔가 다른 점이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를 봤을 때 어떤 단어의 특성이 모르겠다 싶으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해석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slowly는 특징이 별로 없고요. 여러분 later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비교급의 later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see you later, 나중에 봐는 later 있죠. 기억하시면 좋겠고. still 있죠. still은 뭐예요? still 뭐 생각나요? 여전이라는 뜻 물론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still 그렇죠. not 생각이 나야 되겠죠. 또 뭐 생각나요? still은 그렇죠. still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 비교급, 그죠? 비교급 강조부사.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lready 있어요. already는 이미. already는 뭐라고요? 이미. 근데 already는 문제 풀 때 보통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된다?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 already가 정답일 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앞쪽에서 뭔가 어때요? 짧은 기간이라든지 뭔가 짧은 포인트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되었어? 라고 할 때 활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판단 어때요? 그냥 무조건 해석해서 풀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스틸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여전히 감소된 이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천천히 감소된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감소된 이것도 이상한 레이터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 아니면 D 아닐까? 이미 정답은 어때요? 우리가 already가 좀 제일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때? 이미 감소된 방에서 몇 퍼센트? 20%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느낌이 여러분 좀 부족하다면 어때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때요? book a stay. stay가 어때요? 체류란 뜻이잖아요. 머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류를 뭐다? book.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명령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어때요? 이번 겨울 시즌을 위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그리고 뭐야? 너는 뭐? 이야! 나왔네요. 추가적인 20%.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때? 할인을 또 해줬나 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dditional이라는 단어와 그렇죠? 여러분이 already라는 단어를 연계해가지고 풀었으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추가 20%의 포인트를 맞춰서 어때요? 이미 감소된 어때요? 방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포인트. rate라는 단어 보이세요? 우리가 이제 호텔 방 있잖아요. 호텔 방 가격에 대해서 쓸 때 우리가 단순하게 price 이렇게 쓰지 않고 rate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방 할 때 우리가 비율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격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방 가격 할 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104번 갑니다. 104번은 여러분한테 딱 보자마자 그냥 써보시오라고 제가 쓴 문제인데요. 되게 짧지 않아요? 그렇죠? 네. 길든 짧든 상관은 없거든요. 보자마자 여러분이 approximately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1순위로 생각할 건 얘 뒤에 뭐가 붙는가? 숫자가 붙는가를 제일 먼저 보세요. 숫자 보이세요? 1 이미 끝난 거야. 그냥 정답은 무조건 반드시 C번이 정답. 대략이란 뜻이죠. 오케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쓰시면 돼요. 혹시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어라고 나온다고 치요. 여기서는 아우어니까 우리가 언이 되겠죠. 그죠? 네. 언이 오더라도 얘가 뭐야? 하나잖아요. 그래서 approximately an hour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 저번에 한번 출제됐을 때 언이라고 출제되니까 학생들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네, 상관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우리 approximately 말고 숫자 앞에 오는 부사. 그죠? just란 단어. 오케이. 또 시험에 나왔던 단어 over란 단어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어때요? 전치사가 아니라 뭐뭐 이상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번 갑니다. 105번 보시면 관계대명사 문제구나라는 생각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보면서 이거 관계대명사 패턴 아니야? 아니면 어때요? 명사절 아니야? 라는 걸 생각했겠죠. 자, 중요한 건 올라가서 어때요? 자리를 보면 바로 판단이 된단 말이죠. 뒤에 뭐가 보여요? insect라는 뭐가 보입니까? 명사 보이세요? 명사. 그럼 명사 뒤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명사절 접속사는 명사 뒤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사 뒤에 오는 어때요? 관계대명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which, whose, who, when이에요?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게 좀 있죠? 뭘 버려요? 곤충이니까 어때요? when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지워요. when은 어때요? 사람이 어때요? 얘는 뭐예요?
지금 곤충인데 장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워요. 그러면 whose하고 which가 남죠. 그런데 whose가 명사 뒤에 와서 쓰일 때야. 어디 뒤에? 명사 뒤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 즉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얘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해요. 명사가 지금 뒤에 있어요 없어요? 대는 부사고 없다고 생각하고 지우시고 그 다음에 carry라는 뭐예요? 동사인 보이세요? 그래서 뭐가 정답? which가 그냥 정답. 주격 관계 대명사가 오고 뒤에 동사가 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때요? 복잡해 보이나요? 관계대명사 파트 반드시 펼쳐보시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제가 소거하라고 했던가 아니면 어떻게 정답을 찾으라고 했던가 분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맞았었고요. 10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보시면 호호 되게 복잡해 보이나?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although 접속사, whether 뭐예요? 접속사, despite 전치사, however 저희가 접속 부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접점 부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전에 앞서 우리는 자리 파악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Members of the task force 그다음에 come from 동사 나오면서 그리고 어때요? 주어 나오고 또 동사 나오면서 어라? 동사가 뭐예요? 몇 개예요? 하나가 있고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란 얘기는 문장에 반드시 뭐가? 접속사가 존재해야 한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지워요? 오케이. however와 despite는 배제. 그렇죠? 네. 접속 부사는 부사기 때문에요. 동사를 두 개. 말이 안 되겠고 despite는 뒤에 명사만 와야 되죠. 그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although하고 whether가 남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 물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석보다 여러분들이 접속사의 특성을 과연 알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얘는 although는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부사절인 경우. 그 다음에 whether는 무슨 절?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이 여기에서 우리가 발생이 돼요. 명사절일 때는요. 보시면 이 구조에서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whether처럼 명사절이 오잖아요.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왔을 때 절이 구성이 되고 나서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동사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형태로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금 밑줄 다음에 그러니까 접속사가 왔고 주어 동사 이렇게 와서 문장이 오고 나서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새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어때? 여기 문장이 있으니까 여기 컴마 앞쪽은 뭐 해야 돼? 그렇죠. 부사해야 되지. 그래서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하지 않고 이미 정답은 뭐? although가 정답하고 넘어가셨어도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저 어때요? 공부하실 때 포인트로 꼭 좀 확인하셔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과연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 그리고 어때요? 접속사끼리 많이 같이 나왔을 때 어떤 접속사인지 어때요?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아니면 형용사절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끼리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할까지도 중요한. 그러니까 부사절끼리 같이 나오면 해석해서 푼다. 명사절일 때는 어떻게 풀어요? 완전과 불완전을 구분해서 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lthough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문제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해석 참 아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자, 다음 107번 갑니다. 자, 107번 보시면 딱 어때? 아, 이거 뭐예요? 대명사 문제. 근데 뭐야? 인칭 대명사 문제. 인칭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그렇죠? 네. 다 똑같이 대의에서 파생된 그죠? 격이기 때문에 자리 가지고 푼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요. familiarize라는 뭐가 보여요? 동사 나온 거 보이세요? 그렇죠? 네. 그럼 동사 뒤에 뭐 필요해요? familiarize. 그렇죠? 목적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대미 정답하고 A번 하고 넘어가서 틀린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themselves 있죠. 제기대명사 얘도 뭐예요? 어디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얘도 쓰여요. 심지어는 소유대명사 그들의 것 얘도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쓰여요. 그죠? 예. 얘는 어때요? 목적어뿐만 아니라 명사 자리는 다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다 되네. 그럼 어떻게? 해석해봐야 돼. 해석을 하면서 신경 써서 볼 게 뭐냐면요. 혹시 여기 있죠. familiarize 뒤에 오는 목적어가 어때요? 얘에 대한 familiar 익숙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얘에 대한 주체하고 같은 사람인가?
그죠? 여기서는 실제 동사가 아니었으나 어때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때요? 이 SK 패신저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우리가 동사가 주어가 어때요? 얘에 대한 familiarize는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혹시 똑같은 애 아니야라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석해 보시면 어때요? 이 승객들은 어때요? 뭐 하도록 요구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be asked to do예요. 뭐 하도록 요구된다. familiarize 익숙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familiarize 여기다 바로 쓸게요. familiarize A with B예요. 그래서 A를 B에 익숙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를 어때요? B에 뭐야? Carriers federally approved safety measure. 허유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오케이. 지금 어때요? federally approved 사전에 어때 연방에서 승인된 안전조처잖아요. 그죠? 안전조처에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승객들인 건 알겠는데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때? 아, 이거는 승객들이 어때요?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거 뭐로 스스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뭐에 어때요? 그 안전 조처들에 뭐 함으로써 그 카드를 읽음으로써. 그러니까 어때요? 제발 카드 좀 읽어서 어때요? 좀 알아주세요라는 형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체가 패신저라는 단어가 어디에? 목적어 제리에 똑같이 다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쓴다? themselves를 쓴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themselves. 아마 조금 문장이 복잡해서 여러분한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때요? 주어가 he가 오고 동사가 kill이 왔잖아요. 오케이? 이때 힘도 되고 뭐도 돼요? himself도 돼요. 저한테 지금 여러분 인강 들으셨으면 이 두 개 가지고 제가 예문 썼던 거 기억나셨을 거예요. 힘을 썼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영수가 철수를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himself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얘하고 뭐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때요? 스스로를 죽인 거잖아. 우리는 문법적으로 잘 모르겠을 때 딱 찍으면 주어가 어디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같은 놈이니까 그럴 때는 셀프를 쓴다. 이렇게 풀어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패신저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어때 익숙하게 하도록 만들었다. 요구됐다죠? 여기서는 오케이 그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 10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때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자리 문제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보면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어 보이세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등위 접속사는 항상 뭐예요? 같은 걸 연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하고 앞에 있는 단어랑 같단 말이죠. 근데 쉬우면 여기 있는 provide 있잖아요. 이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앞에 factory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여기 visiting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선 동사류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provide냐 아니면 visiting이냐 아니면 어때 뭐 저 앞에 뭐 spent냐 아니면 어때 여기 어때요? 아냐 이런 데까지 다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 등위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앞쪽에 있는 거에 뭐죠? 해석을 해보면서 혹시 얘하고 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관련되면 원형이니까 A번. 아니면 어때요? 만약 얘가 아니면 어때요? ing 있으니까 정답은 C번. 만약에 그것도 아니면 저기 PP 있으니까 어때요? PP인 B번. 그죠? 그것도 아니면 어때요? 명사 혹시 팩토리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까 등등등 다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제일 가까운 거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석을 조금 정확히 하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가볼까요? You are entitled to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되다란 뜻이에요. 너는 뭐예요? 보상받을 자격이 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 뭐에 대해서? 돈, 어떤 돈? spent, 쓰여진, PP니까 쓰여진 돈. 그렇죠? 예. 뭐 하는 동안에? 공장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우리가 제공하는 공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공장을 방문하는 동안에. 그리고 어때? 또는 그렇죠? 뭐예요? potential client, 잠재 고객이잖아요. 잠재 고객에게 뭐야? 접대 엔터테인이니까 노는 거잖아요. 엔터테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이다 보니까 접대한테 뭐야? 고객한테 접대하는 거죠. 접대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 아, 그러네. 그러니까 방문하면서 어때요? 사용한 쓰여진 돈. 그 다음에 어때요? 고객에게 접대하면서 쓰여진 돈. 이렇게.
접대란 말이 되게 조금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뭐로? C번으로 ing 이렇게 매칭이 되시면 제일 좋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C.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위접속사가 나오면 보통 그 앞에 제일 앞쪽에 있는 어때요? 단어일 가능성이 맞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109번 가요. 109번 보시면 nearly, shortly, recently, exactly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기 보시면 뜻을 우선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때요? 혹시 시제와 관련된 포인트 있는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 2년 동안 계속 나와. 계속 뭐가 시제와 관련된 부세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때? nearly는 뜻이 우선 뜻부터 확인할까요? 거의라는 뜻이고, 그죠? 시제와 관련성은 없어요. shortly는 뭐예요, 여러분? 곧. 얘는 뭐예요? 미래. 오케이. recently는 뭐예요? 최근.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과거나 현재 완료예요. 그 다음에 exactly는 어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exactly로 답으로 쓰는 상황이 진짜 많거든요. 모든 문제에. 근데 수치적으로 뭔가 정확한다거나 아니면 알 때 내가 뭔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잘 알아. 이럴 때 쓰는 거야. 아무데나 막 하냐 어때? 우리말로 붙여가지고 정확하게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 시제와 관련된 건 B하고 C가 있기는 했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 확인해 볼게. 무조건 또 미래니까 그냥 어때요? 쇼틀리가 아니라 그래도 확인은 해 본 다음에 한 넘어가 정답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비행 어때요? 플라이트 어텐던트랑 우리한테는 승무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승무원이 어때요? pass through 지나간다는 얘기죠. 기내를 어때? 비행기겠죠. 캐빈이니까. 그렇죠? 네. 비행기 어때요? 기내를 어때요?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커피를 제공하기. 그러니까 뭐예요? 최근에 지나가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곧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정답은 뭐예요? B번이 정답.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시간과 관련된 시제와 관련 부사라고 하죠, 우리가. 시제와 관련된 부사가 딱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혹시 시제 매칭해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정답 확률은 거의 80% 이상이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써. 아시겠죠? 그러나 혹시 만점을 위하거나 우리가 더 높은 점수 위해서 확인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확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to join부터 쭉 동사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놓고 맨 앞자리에 그러면 to join 다 어때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해석 어떻게 돼요? 맨 앞에 위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위하여. 그 다음에 being joined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죠? 예. 참여되면서 참여된 뭐 등등등 아니면 동명사가 될 수도 있었겠고 having joined 어때요? 얘는 능동형이죠. 그래서 어때요? 참여하면서 아니면 참여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동명사로 쓰인다면. 그 다음에 여기 명령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실제 동사인지 아닌지 그래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어때요? 컴마 찍힌 거 보이세요? 이미 눈치챘어. 그렇죠? 왜? 앞쪽이 뭐예요? 분명히 그죠? 수식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예요? 주어 동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뭐는 답이 아니에요? 실제 동사는 답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준동사를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목적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능동수동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여기에 컴퍼니라는 목적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수동형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지워요? 또 B번도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A하고 C가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지금 수식어가 돼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얘는 뭐예요? 뭐뭐한 분사니까 형용사처럼 뭐뭐한 동명사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부사라 우리가 꾸며줄 만한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1993년도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패킹 파이낸스에 가장 경험 있는 직원이다. 이거 말이 안 되네. 그쵸?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 C번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이 회사에 1993년도에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그죠? 네. 이 사람이 가장 어때요? 경험이 어때요? 풍부한 직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투부정사는 항상 기본적 해석이 뭐다? 뭐뭐하기 위해서란 말로 해석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111번. 보자마자 어때요? EST 원급 그 다음에 ER 그 다음에 LR 붙은 거 보이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비교급 문제 아니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 문제 아니면 품사 문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보니까 as와 뭐예요?
as 사이에 들어간 거 보이세요? 자, as와 as 사이에 들어가서 품사를 물어볼 때 근데 이미 여기서는 문제가 조금 좀 지울게요. 문제가 조금 더 쉬웠던 게 원급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as와 as 사이에서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A하고 뭐 C는 답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지금 어때? fast냐 fastly냐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냐면 보세요. 지금 as와 as 있으면 어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원급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 아니면 부사거든요. 이런 문제 혹시 어떻게 푼다? 그렇죠.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프로세스가 동사, loan requirement 어때요? 여기까지 해서 목적어 끝났죠. 그리고 twice는 부사니까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게 부사라서 형용사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D번이 정답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답을 딱 확인해보면 뭐가 맞아? fast가 맞죠? 왜? 왜 그래요? 그렇죠. fast가 형용사도 fast고요. 부사도 형용사예요. 아니 부사도 fast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ly 붙으면 보통 부사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당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monthly라는 이런 거 아시죠? monthly. 다른 단어도 있지만 monthly, yearly, daily 이런 것도 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높은 거 있잖아요. high. 얘도 높은, 높게.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단어들 정리된 거 저희 있거든요. 꼭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2번 갑니다. 전치사 문제군요. 그쵸? 보자마자 the site,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를 찾아라. 자, throughout은 뭐예요? 장소가 오게 되면 throughout 뜻이 뭐가 되죠? 그 장소 전체, 전역이란 뜻이 돼요. 이제 throughout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오기도 해요? 시간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시간 뭐예요? 그 시간 내내가 돼. 그 시간 내내. 그러니까 기간이 와가지고 그 기간 내내가 되죠. upon 뒤에는 명사가 오면 장소가 오는 건 좀 힘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upon 다음에 arrival 이렇게 도착 같은 거 오자.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형태. 그 다음에 among 뒤에는 좀 기억하세요. 제가 따로 쓰는 건 이렇게 복수명사가 와요. 그래서 그 명사들 가운데서, 속에서란 뜻이었고요. toward는 뭐뭐를 향해서요. 그 장소를 향해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이미 아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냐 D냐를 가지고 판단하실 때 이미 A번에 조금 느낌이 오죠? 그러나 해석은 마무리해 주셨어야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나서 이제 해석 딱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문제 무리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건물 전체에 때 위치돼 있는 어때요? 특별히 표시돼 있는 컨테이너에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throughout. 그죠? 그래서 해석을 조금 신중히 잘 하셨으면 무리 없이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ly 부사인데 뭐예요? 특별히 시제와 관련된 게 없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예요? 해석이에요. 자, 그럼 해석에서 딱 들어가서 얘가 정확히 어떤 단어를 꾸미는지 봐야 해요. 그래서 뒤에 동사가 오는지 아니면 뒤에 전치사가 오는지를 보셔야 해. 자, 그럼 어때? 뒤에 뭐 오라? from 나온 거 보이세요? 이건 이제 저는 토익 강사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다이렉트리 있잖아요. 얘는 맨날 to 아니면 from이에요. 곧바로란 뜻이잖아. 아니면 직접 뭔가를 제출할 때 누구에게 직접 제출해. 누구로부터 직접 받아.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오픈리는 어때? 공공연하는 거죠. 공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스트롱리는 강력하게. 얘는 뭐 중요하게니까 뭐 어렵지 않죠. 해석적으로.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힌트는 제가 A번 줬으니까. 그쵸? 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바로 푸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해석은 여러분이 접근하셔서 해석해 보셔야 됐겠죠. 이걸 해볼까요? 그러면 you are 뭐야? 너는 뭐 할 수 있다? able to 쉽고 어때? 편리하게 뭐예요? 진단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함으로써? 접근함으로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뭐야?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접근함으로써 진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네 핸드폰이죠? 네 핸드폰으로부터 어때요? 곧바로 그렇죠? 일반적인 증상을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이거 뭔가 병원에 관련된 내용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 바로 어때? 온라인에 접속해가지고 바로 어때? 핸드폰에서 바로 어때요? 점검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directly from 형태였어요. 잘 마무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directly 마무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finally, yet, already not입니다. 오라? 어때요? finally 부사, yet이 뭐예요? 부사, 그쵸? yet부터 한번 써버리면 얘는 not yet이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not yet. 얘는 항상 not하고 같이 붙어 다녀요. 근데 not이 yet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not yet, not yet, not yet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문제 풀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still not도 있긴 하죠. 순서가 두 개가 다르니까 요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조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have
yet to도예요. have yet to. 그래서 have to 사이에 들어가는 yes에 관련된 거. yet은 이 두 가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부사로 물어볼 때. already는 오늘 했죠. 이미. not은 뭐 이제 부사니까. 그러고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보기를 확인한 다음에 올라갔는데 뭐가 보여요? 어라? 밑줄 앞에 simple 있고 밑줄 뒤에 어때요? distinctive라는 보이세요? 이거 뭐 형용사가 두 개가 나란히 나오고 썼죠? 그러면 형용사, 부사형사 이런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그럼 뭐지? 그렇죠. 형용사, 접속사, 형용사는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요. 얘 있죠, 얘가. 얘가 뭐예요? 등위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동의어가 but이에요. 그러나 형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심플하지만 어때요? 독특한 스타일. 그죠? 눈에 띄는 스타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yes이에요. 해석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115번 갑니다. 115번 보시면 또 동사류의 품사 형태를 물어보고 있죠. 자리 형태. 그런데 맨 앞에 use 보여요? 그럼 뭐라고 불러? 명령문. 문제나 동사는 몇 개? 하나. 그러면 실제 동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무조건 지워요. 동사류 A하고 B 답 아니야. 그러면 ing하고 PP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brush라는 명사 뒤에 나오죠? 자, 앞으로 명사 뒤에 밑줄 쳐놓고 뭐예요? 이렇게 수식해주냐. 분사 문제를 풀면서 ing냐 pp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바로 선택. 해석하지 않아요. 목적어 있죠? 그러면 목적어 있으면 ing가 정답. 그죠? 예. 만약에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뭐가 정답? pp가 정답. 들어가서 바로 가봐요. 뭐가 보여? with.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 뭐야? t. 정답은 t. 넘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D번. 여러분 혹시 어때요? 의심이 되시면 해석해봐. 그럼 어때요? 포함된 브러쉬.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목적어가 없으면 이 키트와 함께 포함된 브러쉬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근데 해석이 필요가 없이요. 목적음으로 바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또 뒤이어서 파트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클입니다.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파트 6는 그리 어렵지 않고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6의 기본 원칙 반드시 뭐예요? 문맥적인 어때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 두 번째 이제 뭐 이왕이면 첫 단락 전체를 보는 것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때 이해도에 따라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근데 첫 문제가 나와가지고 조금은 무난하지 않나? 자, 잡지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일 타임즈예요. 타임즈가 어때요? 연내 어때요? 봄 콘서트죠. 봄 콘서트를 뭐 한다.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더 읽지 않아도 바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notify. notify는 뒤에 사람이 와요. 뭐가 온다? 사람. 사람이 오고 나서 오부명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오부명사에 대해서 통보하다,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오부 다음에 여기에 오부 대신에 대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절 이하에 대해서 알려주다라는 뜻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ermit 아시죠? permit은 여러분 어떻게 세요? permit 여기다 쓸게요. permit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to도가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허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ssign A, B 구조예요. 그래서 A에게 B를 배정하다 아니면 할당하다 이렇게 사형식 동사 위주로 쓰여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 present는 그냥 삼형식. 뜻이 뭐예요? 그렇죠. 제시 아니면 제공하다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홀드 같은 단어가 나왔으면 좀 쉬웠을 텐데 아마도 프리젠트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는 콘서트를 제공합니다라는 뜻으로 프리젠트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젠트가 맞았고요. 다른 단어는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답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특성 그대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프리젠트가 맞았다라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There will be 다양한 뭐가 있을 것이다. figure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수치 같은 거 얘기하죠. 아마 이제 특징이라고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article은 기사, 그 다음에 dimension은 차원, style은 스타일이죠. 그럼 어때요? 음악에 다양한 뭐를 제공할 것이다. 거기에 청중들 어때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느낌이 어떤 게 더 좋다 해서 답을 쓰시면 안 돼. 파트 6에서는 반드시 근거가 앞이나 뒤에 있다고 보시면서 푸셔야 해. 뒤에 뭐가 나와요? 클래식.
그 다음에 재즈, 또 어때요? 파페라. 보이세요? 아, from A to B.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야? 음악에 뭐예요?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겠어요? 장르지, 장르. 근데 장르란 말이 없어요. 그쵸? 근데 장르 실 수 있는 게 뭐야? 스타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때? 음악의 스타일을 어때요? 제공합니다. 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스타일 선택하셨어야 되겠죠.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오답으로 갈 수 있는 게 이벤트예요. 그죠? 올해 이벤트는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때 생각해보면 아 소프라노 누구 어때요? 코시하고 재즈 아티스트는 어때요? 키마시하고 파페라인 뭐 이 사람 뭐 누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include라는 단어 있잖아요. include라는 단어는 항상 뭔가 예를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시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벤트 괜찮다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A번에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해의 이벤트들이잖아 이건. 근데 이건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는 어때요? 이번 콘서트야. 그죠? 콘서트 막 행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이 행사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벤트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벤트들이 포함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A 행사, B 행사 이런 형사 있잖아요. 행사들의 종류가 나왔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람이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공연자들이 적합하겠죠. 설마 매니저라든지 레코딩 기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올해의 공연자들은 뭐야?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는 형태였겠죠. 그래서 정답이 퍼포머였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풀다가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어때요? 이런 함정에 혹시 빠지셨다면 다음에 실전에서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또 7 들어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7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7 공부하실 때 항상 어떻게 풀어요?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뭐예요? 글의 종류 파악하라는 거. 요거 확인 꼭 해주셔야 돼요. 글의 종류가 무엇이구나. 이걸 아셔야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노티스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어때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어때 핵심 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소 설명해 주다가 마지막에 정확한 어때 공지사항을 또 다시 한번 어때 말해주는 거. 이런 내용이 우리가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목을 읽으셔야 돼. 제목.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뭔가.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노티스였기 때문에 특별한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목에서 힌트도 얻을 때가 되게 많아요. 한 문제가 거기에서 출제될 때도 있으니까 꼭 좀 봐주세요. 이건 안 읽더라도 제목은 더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지문을 읽으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신다면 어때요?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 읽으시면서 what is stated? 자, 가게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책방이었으니까 그죠? 책방에 대해서 언급된 것 중에 알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형태죠. 질문이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서 얼마만큼 딱 보자마자 이거 그 내용이라고 캐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보기를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보기를 읽으면서 어때? 읽고 나서 지문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문을 보고 나서 어때요? 보기를 볼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저는 이제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푼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를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이번에 그렇죠. 시드니로 어때요? 이사 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업시간을 shorten, 줄일 것이다. 영업시간을 어때요? 쭉 짧게 만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게를 안에 어때요? 갖는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뭐야? several branch. 아시아에 어때? 여러 지점들이 있구나. 그죠? 오케이. 여러분이 최대한 어때요? 많은 단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단어만 콕 찍어서 키워드 형태로 어떤 거 한 다음에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올라가서 이제 어때요? 해석을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요걸 읽고 보기를 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please be advised.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뭐 기억해 주세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책방 어디에서? 웨스트 베이. 뭐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아까 시드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질문에서 그러니까 웨스트 베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그럼 책방이 여기에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어때? close 닫는데요. 뭐 때문에? renovation. 이제 건물을 이제 수정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조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우리말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요. 9월 달부터 시작을 한대요. 언제 동안? 2달 동안. 뭐 특별한 포인트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주제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뿐만 아니라 어때요? 확장된 어때요? 독서 이제 우리가
리딩 에어리아이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 서점 같은 데 가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독서할 수 있는 어때 장소뿐 아니라 새로운 시설은 뭐? 팬시샵. 팬시샵 가지고 있고 그 팬시 대회에 대한 어때? 쭉 설명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끊어지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 새로운 뭐도 갈 것이다? 그죠? 카페를 갖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건물 어때요? 수정을 개조를 하면서 거기에다 뭐예요? 독서할 수 있는 공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어때요? 팬시샵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카페도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한테는 어때요? 카페라는 단어가 어때요? 키워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이 뭐로? 그렇죠. 어때요? 인스토어 어때? 카페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게 정답이었겠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쉽게 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풀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해석 연습 꼭 해주셔야 돼.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 보면 저희 학생들 해도 이렇게 실력이 안 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면요. 문제 풀고 간단하게 뭐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 그러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지문에 올라가셔가지고 해석, 모르는 문장 있으면 찾아보시면서 어때요? 사전도 찾아보시면서 꼭 좀 어때 해석을 철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hat most likely 어때요? 가능성이죠? 아마도 추론의 문제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ost likely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happen on Monday. 자, 어때요? 키워드가 월요일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잡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미 어때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아까 읽은 상태죠. 그러면 월요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월요일이란 날짜가 여기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나오겠죠. 그럼 월요일.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뭐야? Tuesday부터 Friday 보이세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면서 뭐예요? 운영 시간이 뭐예요? 1시에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는 날이 화요일부터 금요일이죠. 월요일 날 열어 안 열어요? 지금까지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월요일 날 안 여나 봐.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토요일하고 이래. 얘네들은 뭐예요? 주말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점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쉬는 날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여기 안 읽었지만 우선 쉬는 날이잖아요. 그거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고객들은 뭐야? 책을 살 수 있다. 뭐야? 사전에 어때요? 뭐야?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사전에 줌으로써 살 수 있다. 지금 온라인 얘기 아주 읽은 사용 중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때? 윌섬 어때요? 이 책방은 또 뭐야? 닫는다는 얘기죠. 맞네, 닫네. 그쵸? 정답 뭐예요? 그래서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뒤에 지금 내용이 더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정답이 B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풀면 틀릴 때도 있단 말이야. 뒤에도 다 보셔야 돼. 뭐라고 써 있어요? 주말보다 더 일찍 닫는다. 지금 아예 안 여니까 답 아닌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런 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C번 가볼까요? 뭐라고 써요? 책방이 또 해요? 연다 그러죠? 언제? later than.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이것도 말이 안 되네요. 그쵸? 그럼 뭐라고 써요? 그 다음에 no one. 어떤 사람도 뭐예요? 가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어디에? 웨스트베이에 있는 책방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뭐예요? D번이었네요. 지금 문제 보시면 이 문제 54번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갖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돼요. 특히 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을 제가 뒤쪽에 위치시켜 놨잖아요. 왜? 학생들이 빨리 풀다 보면 여기 앞쪽에서 풀다가 그냥 어때요? 정답 쓰고 넘어가는 그런 실수를 해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B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렸으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어때요? 읽어보신 다음에 내용이 맞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정답 쓰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섣불리 어때요? 반절 정도 읽고 그냥 정답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이쪽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뒤이어서 더블 패시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패시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메일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메일은 요청을 하고 두 번째 이메일에서는 어때?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첫 번째 이메일에서 어떤 거를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메일 두 개짜리를 많이 풀면서 보통 어떤 내용이 나왔었지라는 게 좀 많이 쌓여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조금 더 풀기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초행길보다는 한번 갔던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때요? 공부를 하셨으면 그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은 꼭 읽어봐 주시고요. 혹시 어때요? 주소가 눈에 띄시면 주소를 좀 확인하는 것도 괜찮고요. 혹시 주소가 같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문제 들어갑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어때요? 들은 거. 뭐 하라고? 제공하라고. 뭐 할 때. 그쵸? 이 리조트 스파에 연락할 때. 키워드는 그럼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연락할 때죠. 연락할 때 요구되는 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연락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당연히 첫 번째 지문에 정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문제 위치가 첫 문제였잖아요. 그죠? 두 번째 지문에 나올 확률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어때요? 속도 가시면서 쭉 읽으시면서 뭘 찾아요? 연락하는 거. 연락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번호 보이세요? 오케이. 여기서 키워드 하나 딱 잡았는데 요건 잡았는데 요거는 아니었죠. 그러나 뒤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When you contact us. 연락할 때 뭐해라? Reference your reservation number. reference가 명사로 쓰이는 게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refer to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참조하는 거. 네 어때요? 예약 번호를 참조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연락해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번호가 있어야 제 번호는 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정답으로 요구하는 건 뭐다? 예약 번호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뭐였어요? 컨택 인포메이션 아니면 예약 번호 어때? 정답은 당연히 B번이었겠죠. 순간적으로 일로 가시는 사람도 꼭 있단 말이야.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정답을 체크해버렸네. 자, 82번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종의 저희가 추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맞는 것은 그죠? 네. 대신 이제 추정을 조금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추론 문제도 보통은 그냥 단순하게 세부사항 문제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서 선택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읽어야 될 내용이 만약에 앞쪽에서 많다면 그죠? 네. 굳이 읽지 않고 뭐부터 봐요? 보기에서 키워드 잡으면서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때요? 지문이 내가 읽은 내용이 많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될 내용이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지문을 읽고 나서 내려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오늘은 여기에 맞춰 드릴게요. 자, 보기부터 보시면 establish. established가 뭐냐면 확고히 기반을 잡은이란 뜻이에요. 확고히 기반을 잡은. 제가 이 단어를 지금 딱 키워드로 잡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정말 많이 나와요. 토익에서. 확고하게 기본을 잡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만약에 나오잖아. 이거는 회사가 뭐 한 5년 됐다, 10년 됐다, 뭐 20년 됐다 이런 거 있죠. 기간을 딱 제시해 주면서 회사가 좀 나름 오래됐다라는 얘기해 줄 때 있죠. 그만큼 어때요? 오래됐으니까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어때요? 크레딧, 포인트라든지, 그죠? 우리말로 하는 신용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취소하고 나면 어때요?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때요? 돈을 환불해주는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때요? 크레딧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취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고객들에게 어트랙션이죠. 그죠? 관광 명소거든요. 명소에 대한 어때?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죠? 네. 고객들한테 어떤 정보를 준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지역에 완벽하게 위치해 있다. 뭐 공항 근처에 있다라든지 뭐 그런 요소가 있을 때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조금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올라가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에서 뭐 했어요? 다시 한번 분명히 요거 생각나시죠? 문제 들어가요. 자, 그럼 어때요? 정답의 요소가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풀면서 문제를 봤을 때 더 없죠? 그죠?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약 세부사항인데 시작 도착하는 거 뭐 이런 내용 쭉 나오다가 하나 우리가 좀 걸리는 거 뭐예요? 캔슬. 취소. 그래서 언제까지 취소되는 내용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뭐 정책이 어떤지 뭐 돈을 얼마나 해주는 이런 내용 없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더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메일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해 이제 이메일을 내추노한 다음에 스페시픽 뭐해도 너의 도착 후 어때 출발에 관련된 어때 세부사항들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키워드였죠. 뭐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뭐대요? 다이닝이라든지 골프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어때 역사적인 로케이션.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어트랙션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관광 명소죠.
오케이? 예.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답을 어때요? 이미 여기에서 매칭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C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예요. 동의어 문제는 빠른 속도로 뭘 찾아요? 이 단어가 어디 있는지 찾으세요. 운이 좋으면 단어가 내가 너무도 명확히 아는 단어 있죠. 뜻이 두 개여도 다 알아 내가. 그러면 바로 보기 봐도 괜찮잖아. 저 같은 경우는 러칭, 아니면 여러분도 어때요? 러칭이라는 단어를 독해 지문을 풀다 보면 많이 보였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숙박. 그러면 숙박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로케이션이라는 건 장소라는 뜻이죠. 아니면 위치라는 뜻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때? 사이트. 말 그대로 진짜 장소죠, 사이트도. 그다음 어코모데이션, 숙박이고, 플레이스먼트는 어때요? 배치시킴, 위치시킴 이런 뜻이에요. 이미 어때요? 익숙한 단어들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그냥 쓰고 씩을 딱 쓰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맞춘 것 같은데 틀릴 때가 있어. 그래서 어때요? 올라가셔서 다시 어때요? 그 단어를 넣어보셔야 돼. 첫 번째 단락에 첫 문장에 쓴 게 이걸로 찡 있잖아. 어때요? 여기서는 어때? 기쁘게 생각한다 그죠? 컨펌하게 돼서 뭐를? 너의 뭐야? 숙박 예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어코모데이션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었고요. 다음에 84번 가요. 84번 보시면 이 사람이 어때요? 요구하는 거야. 누구로부터? 토시로부터.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조금 확인하는 게 우선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요 정도 풀면서 세 문제 정도 풀다 보면 요게 어때요? 누가 누군지는 파악이 이미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어디에 나올 것이다? 아랫지문에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이메일을 읽었겠죠. 근데 이 생각보다 짧죠? 그러면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요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 뭐밖에 없어요? 뭐라 그래? 얘가 이메일을 못 받았다고 그랬죠. 아, 못 받았으니까 뭐 달라? 이메일 줘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원래 얘가 뭐야? 전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뭐 다 바빴다고 하잖아.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빨리 또 다른 이메일 다시 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어때? 요구대한 정보가 없었으니까 어디? 그렇죠. 앞에 내용 어때? 앞에 지문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보내줬을 때 그 이메일에 담고 있는 내용 있죠.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어때요? 우리가 아까 아래 지문에 있는 내용하고 요거하고만 관련된 그렇죠? 연계 지문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무료 쿠폰 준다고 한 적 없어요. 무료 쿠폰. 그 다음에 어때요? cancellation policy 어때? 취소 정책에 대한 서머리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있었나요? 그렇죠. 이 어디에 있어요? 체크인 체크아웃이 보시면 아까 arrival과 departure에 대한 어때? 그런 것과 같은 세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아이티너리를 일정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호텔과 관련된 예약에 관련된 거니까 도착하는 건 뭐예요? 체크인이고 이건 체크아웃이죠. 그러니까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C번이 어때요? 체크인, 체크아웃에 대한 서비스 세부 사항을 주는구나라는 게 어때요? 매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C번 이렇게 됐었네요. 좋습니다. 잘 마무리하셨고요. 아마 여러분이 185번이 제일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서는 어때요? imply, 추론 문제였어요. 그래도 나름 여러분이 어때요?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어때요? 3월 17일. 그러면 3월 17일이 언제였는가를 확인해 보시면서 푸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3월 17일은 이 사람이 3월 14일 날 어때요? 지금 이제 일종의 컴플레인 레터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감 시한을 줬던 게 언제예요? 15일 날 마감 시한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15일 이후에도 만약에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취소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나 취소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메일을 받았다.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죠? 그들은 뭐예요? 여러 번 저기를 방문한 적이 있다. 말도 안 돼. 그렇죠? 우리가 근거 자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때? 식당 예약을 할 것이다. 식당 예약? 왜 뭔 소리야 갑자기?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웨스트뱅크에 있을 것이다. 아직 출발 안 한 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어때? 브로셔를 받을 것이다. 말이 돼요? 그렇죠? 이메일만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책자를 따로 준다는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거기에 아마 여러분 조심하셨어야 돼. 아마도 이제 어트랙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빠졌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니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뭐 B번이 정답이었네요. 왜 B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15일 날까지 이메일 꼭 다시 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메일을 받아. 그러면 뭘 받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 앞에 내용 지문 보시면 그렇죠. 이메일에 대한 정보에 도착과 출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어때? 식사, 그쵸? 식사에 대한 정보를 받죠.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골프 클럽, 그 다음에 어때요? 관광 명소, 그 다음에 그 지역 활동에 대해서.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와 관련된 내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이닝이라면 어때? 그 지역의 다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어때? 그 식당에서 뭐 자기네 호텔에서 되는 어때? 뭐 조식, 중식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레스토랑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졌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었던. 조금 85번 문제는 조금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매칭해서 아닌 거를 찾으면서 추정하셨으면 충분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어때요? WPSG까지 풀었는데 어때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건 반드시 복습하실 때 해석을 꼭 좀 해보세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해석해 보시고 3번에서 어때요? 4번 정도 해석을 해 주셔야 실력이 어때요? 늘어나게 되고요. 기억이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계속 쌓인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